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양의 대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장단기 금리차, 나스닥, 코인과의 관계 등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하면서 뭐 맥스 드로우다운 연간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거의 70%까지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벌써 지금 40% 50%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옆집 부자용이라는 네프콘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이 자료들은 뭐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아무래도 뭐 초급자보다는 좀 중급자,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 대한 중급자가 아니고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의 하락, 그다음에 트럼프의 암호화 화폐 정책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가 오늘 암호화 화폐 관련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해서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코인 시장의 하락 이유를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사실 해먹었죠.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라는 이런 밈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을 출시한 다음에 이 출시한 코인들, 민 코인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에 이제 중요한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랠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규제 불확실성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비축금, 암호화폐 협의회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1월 직군 이후에 지금 2월 말, 뭐 3월 초까지 나온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매일매일 트위터도 하고 이제 시장과 소통도 많이 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이런 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모멘텀이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민코인 뭐 급등 급락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가지의 사례일 뿐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이제 약화되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뭐 그것도 있는데 뭐 트럼프 아무래도 이 그 코인이라는 자산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나스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코인 역시도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24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적인 상승을 했었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트럼프 정책 수혜 이후 결국엔 기간 조정 기간이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조정이 뭐 6개월이 걸릴 것인지 1년이 걸릴 것인지는 뭐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공부 차원에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2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리브라 암호화폐 스캔들이 났어요. 그 이 리브라 암호화폐 스캔들이 뭐냐? 일단 어떤 회사가 리브라라는 토큰을 생성했는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홍보하는 게시글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이제 0.00001달러짜리가 5달러까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몇 시간 내에 이게 85% 폭락해서 이제 0.99달러가 되면서 수혜자들이 손실을 입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 조사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암호화폐가 과연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바이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해커들이 이제 15억 달러의 이더를 훔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뭐 딥시크도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뭐 딥시크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웃플로우죠.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도 엄청난 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기관에 결국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많이 빠져나가면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4년도 들어와 가지고서는 계속 인플로우였거든요. 조금의 아웃플로우는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인플로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이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딱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024년 딱 11월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설명들은 다 이제 핑계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크립토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행정명령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해서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언급을 많이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민주당이 CBDC를 많이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정책을 꺾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비축 평가를 제안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 나온 것이냐? 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US 달러 기반으로 하는 모든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새로운 화폐 비축을 설립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글로벌 암호화폐로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공고하게 했는데 관련된 정책과 코멘트가 안 나오니까 1, 2월 달에 주가가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과 이제 뭐 얘기가 이제 좀 길었는데 코인 시장과 나스닥과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딱 그리면은 그냥 딱 위험한 자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나스닥이 나스닥이 오르는 동안에 이렇게 코인이 안 올랐지만 결국에는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지만 코인이 요 상승세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스닥이 오르고 뭐 코인이 쉬는 구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관계라는 하는 코릴레이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이후에는 두 자산의 120일 상관계수가 0.17에서 0.78로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가 나스닥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제 자산의 하나로 이미 인정을 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받고 차익 실현이 막 강하게 나올 때는 나스닥도 팔지만 비트코인도 팔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어떤 액션들이 나오니까 이게 두 개의 연동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의 연동성과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4.3% 이상 넘어가면 이제 오늘자로 4.2%가 깨져서 이제 4.2%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신호가 이제 깨지고 안정적인 신호로 바뀌긴 했지만 금리가 안정화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코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점은 그럼 나스닥이 언제 조정이 나오냐라고 보면은 일단 이게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이제 국채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 간의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스프레드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장단기 금리채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장기 금리가 빠지면은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뭐 나스닥이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미국 지표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시장이 그렇게 막 생물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스닥의 어떤 일반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는 금리가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빠지는 경우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 나왔다. 물론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조정이 여기에 나오긴 했지만 여기 화살표처럼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오른 다음에 기간 조정이라 사실 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었고 그다음에 이때도 조정에 나왔지만 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고 이제 좀 빠지는 거니까 요걸 타고서 또 올랐고 그냥 어떻게 보면 2024년이 굉장히 특이했던 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리 피크가 한번 이렇게 나오면 장단기 금리차 피크가 나오면 일단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뭐 사실 이거는 뭐 이게 없더라도 뭐 이렇게 오르면서 기간 조정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사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나온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 뭐 1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빠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금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가 뭐 아직은 괜찮다, 뭐 아니다, 이제 꼭 경기 정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뭐 누구나 맞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하고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번에 나스닥보다 코인이 먼저 빠졌다. 그건 아마 트럼프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써놨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금리를 한번 알아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장단기 금리차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갈 때 제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 그냥 결국 경기가 좋을 때, 어, 뭐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 시장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빠지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뿅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채 금리, 장기물, 10년물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계속되면은 이게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긴 했지만 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미국 장기 금리가 결국엔 올라서 경기가 좋다라는 걸 해야 이게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요런 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4분 전, 뭐 제가 캡처했을 때 4분 전 얘기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크립토 관련해서 리저브를 이제 인더스트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관찰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뭐 여기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빙빙 돌았죠. 나스닥 갔다, 이제 장단기 금리 갔다가 크립토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뭐 그 세 개가 일정 부분 비슷하게 아니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가격 변동 추이를 좀 일단 그려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일단 테슬라는 21년도 이후에 크립토를 많이 했다가 많이 차익 실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 발언으로 이렇게 껑충 오르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라도 올라주면 테슬라도 요 정도의 키 맞추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 단기 고점 이후 조정 사태 시 테슬라 역시 조정을 받았다.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스닥과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죠, 가정. 이론이 아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하나 자체에 BTC USD 요거 하나 자체가 테슬라보다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성을 얘가 더 먼저 가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기간 조정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테슬라를 오래 보셨던 분들이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지하를 뚫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테슬라 비관론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약간의 선행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이제 페어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BYD랑 롱숏이 나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의 BYD도 이제 중국 양의 이유로 과연 이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BYD가 많이 빠지고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반대 포지션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어찌됐든 다 아는 얘기지만 다른 지표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와 이제 BTC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던 구간이 있는데, 요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요때는 21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15억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시장에 충격에 빠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쫙 점프하면서 테슬라 같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일단 보유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전체 순이익의 25% 차지하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다가 일단 상관계수가 이제 0.5 이상 이제 됐었거든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관관계가 둔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23년도부터 24년 상반기인데 이제 요때가 좀 틀리죠. 요때 왜 뭐가 틀리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이제 하락하고 휴머노이드, FSD 그다음에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발류에이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반기에도 그렇게 주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가을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IR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요때 좀 달라진 부분이 먼저 테슬라가 오르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보통 상행성을 조금 갔는데 시차 없이 오히려 테슬라가 먼저 올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래프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그만 상황계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 주가는 시장과 연동, 너무 주식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나스닥은 장단기 금리차에 연동이 되고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연동이 되고 비트코인은 그다음 나스닥은 또 테슬라와 연동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하는데 지금 TSL을 한국인이 80%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의 시장 베타 이 베타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1% 오르면은 내가 베타가 1.8이면 1.8%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진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2배에 가까운 거의 레버리지를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거니까 언더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TSLR은 1.5배거든요. 테슬라의 1.5배니까. 그러면 이게 1.5배니까 거의 2.5배, 3배 정도의 베타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년간 테슬라와 이제 나스닥 차트를 좀 비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간의 내용들 당연히 주가가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와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또 신기하게 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는 이럴 때도 오른 경험이 있는데 요게 이제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 인상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했지만 실제로 금리는 좀 장단기 금리차는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300조 원 정도 되고 650달러 가면은 3000조 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 가치를 지금 360조 원 네, FSD 구독 및 라이센스 지금 가입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돈을 이렇게 자동차에서 버는 거에 4배를 벌 수 있는 기업 가치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요인보다는 외부 매크로나 수급에 대한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 언더스탠딩에서 캡처해서 가져왔고 모든 저작권이나 내용들은 다 이쪽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가의 조정은 내부의 판매량 둔화라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루 반짝하고 다시 빠지면은 테슬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이것도 테슬라에 대비해서 약간 선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슬라의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인 시장은 선 반영하고 좋았으나 25년 들어서 하락세다. 그 다음에 코스닥과 나스닥은 양의 상관관계다. 근데 아까 나스닥과 테슬라도 거의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멀티플이 높은 종목에 대한 이제 위험 조정이 이제 위험을 두는 투자들의 가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슬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테슬라도 2023년 하반기와 24년 하반기까지 1년 동안 상황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지만 21년도부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내용 유연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고 모두 연동되는 게 이제 테슬라다. 세상의 모든 악재, 모든 호재를 다 반영하는 게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좋은 뉴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델 Y 주니퍼 출시했고
요거 지금 누적으로 뭐 몇십만 대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될 거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아이디어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옆집 부장의 데니였고요. 요 내용은 조금 어렵고 길고 하지만 짧게 보실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는 네프콘 자료를 한 번에 읽어주시면 바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